일장 금기된 재회. 두 분 모두 어디 가신 거야? 어머니 못 보셨어요. 결혼식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 측 혼주석이 동시에 비어버린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 집의 부모가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날 이게 무슨 일이래? 신랑 신부는 어쩌고? 아니, 양가 혼주가 동시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것도 동시에 이게 말이 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빠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어디에 계세요? 남겨진 자식들의 삶은 그때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파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 한 달 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신랑 김준영의 어머니 김정희는 62세, 남편을 10년 전 사별하고 혼자 아들을 키워온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의 장이어른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엄마, 곧 수진이 아버님이 오실 거야. 준영이 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 64세의 최영호. 40년 전 그녀의 기억에 박혀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영호도 정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돈 어르신.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도 겨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985년 그들은 22살과 24이었어요. 대학가 근처 작은 원룸에서 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정희가 임신을 했고 영혼의 집안이 파산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애를 지울 수밖에 없어, 정희야. 그때 영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받던 날 정희는 혼자였어요. 영호는 집안 빚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고 둘의 연락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아빠, 준영 오빠 어머님이세요. 신부 수진이 아버지에게 정희를 소개했습니다. 30살의 수진은 밝고 예쁜 여성이었어요. 정희는 수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가 영호의 딸이라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상견례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준영과 수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영호와 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식은 다음 달 15일로 잡았습니다. 예식은 신라 호텔에서 하려고 해요. 하지만 정희와 영호는 식사 내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이별까지.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질 때 영호가 정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악수를 하는 척하며 손바닥에 쪽지를 쥐어준 거예요. 정희는 차에 올라타서야 그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정희야, 단둘이 잠시 만나자 내 번호야. 40년 만에 듣는 정희야라는 호칭.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괜찮아? 운전하던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정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혼자 소파에 앉아 쪽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재회, 이대로 보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모레 오후 2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정희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다니. 사돈이 될 사람과 단둘이 만나다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지울 수 없었던 그 사람, 첫사랑 영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정희와 영호의 금기된 사랑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재회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을지. 이장 금기된 약속과 불타는 재회. 이틀 후 오후 2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정희는 벤치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2세가 되어서 다시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아니, 설렘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희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희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빠. 정희는 그렇게 부르고 나서야 자신이 40년 전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앉자. 영호가 먼저 벤치에 앉았고 정희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40년이 지났네, 정희야.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남편 사별하고 혼자 준영이 키우느라 힘들었죠. 오빠는? 나도 아내 잃고 수진이 혼자 키웠어. 힘들었지. 두 사람은 서로의 40년을 천천히 나눴어요. 결혼 이야기, 자녀 양육 이야기,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영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견례 때 너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하필 우리 애들이 결혼한다니.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겠어. 정희는 손을 빼려 했지만 영호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 사돈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정희야, 난 4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결혼하고도 아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내가 있었어. 정희도 울먹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가끔 오빠 생각이 났어요. 영호가 정희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그때 일도. 너 혼자 병원에 보낸 거 내 평생의 죄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지 못한 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전의 아픔은 여전히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영호가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40년 전에 못다한 사랑,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더 운명적이잖아. 우리가 헤어진 후 각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 이게 우연일까? 이건 운명이야, 정희야. 정희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영호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재회, 이대로 보내버리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수진이는, 나도 고민했어. 밤새 고민했어. 하지만 결론은 하나야. 이 사랑을 다시 묻으면 우리 남은 인생이 영원히 불행할 거야. 영호가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강 벤치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두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은 애틋했어요. 정희야, 나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요, 오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조용한 카페에서, 그리고 급기야 모텔에서.
62세와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절박하게 서로를 원했어요. 모텔방에서 두 사람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주름진 몸이었지만 20대 때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안았어요. 정희야, 사랑해. 40년 동안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요, 오빠. 계속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 이제 멈출 수 없어.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 영호가 정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60대에 이렇게 가슴이 뛸 줄은. 정희도 영호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이 사랑 끝까지 가보자. 무슨 일이 생기든. 영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영호를 끌어안았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정희와 영호의 금기된 사랑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사돈이라는 관계를 넘어 다시 연인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가면 속의 사랑.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영과 수진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예식장 계약, 혼수 준비, 하객 명단 작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번 주 토요일에 예식장 보러 가시죠. 영호가 정희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신라 호텔 로비에서 만난 자리였어요. 준영과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돈. 정희도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른 사돈이었지만 눈빛만은 연인의 것이었어요. 준영과 수진은 그 미묘한 긴장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웨딩드레스 같이 보러 가요. 수진이 정희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예쁜 거 골라야지.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저 순수한 아이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예식장 투어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축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영호가 물었어요. 저희 쪽에서 하겠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사돈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영호가 정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2시 같은 곳에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순식간에 이뤄진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영호가 정희를 끌어안았어요. 정희야, 보고 싶었어. 어제 사돈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나도요, 오빠. 수진이 앞에서 웃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사랑은 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오빠, 우리 이러다 정말 들키면 어떡해요? 정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조심하면 돼. 아무도 의심 안 해. 영호가 정희를 안심시켰지만 그도 불안했어요. 일주일 후 혼수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희와 수진이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어머니, 이 이불 세트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네. 수진이 마음에 들면 사자.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쇼핑을 하다가 수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 어때요? 괜찮으시죠? 정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응? 왜 그걸 물어? 그냥요. 어머니랑 우리 아빠가 잘 맞으실 것 같아서요. 사돈지간 사이 좋으면 우리도 좋잖아요. 정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사돈 어르신 좋으신 분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약 수진이 알게 된다면, 자기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연인 사이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수진이가 우리 사이 좋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진정해, 정희야. 수진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수하게 물어본 거야. 그래도 불안해요. 우리 이러다 정말 들키는 거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키지 않아 조심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영호가 다독였지만 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준영이 정희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 어디 다니세요? 응.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정희가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준영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정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야? 농담이에요, 엄마. 근데 요즘 표정이 밝아지셔서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서. 준영은 순수하게 웃었지만 정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영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호의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 당분간 만나는 횟수를 줄이자. 하지만 정희야, 너무 걱정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킬지 모른다는 위험이 더 짜릿하게 느껴졌어요. 만날 때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두 사람의 애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와 영호는 예식장 최종 점검을 위해 만났습니다. 준영과 수진도 함께였어요. 사돈 어르신, 혼주 예복은 준비하셨습니까? 영호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사돈께서도 준비하셨죠? 정희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준영과 수진이 먼저 떠났습니다. 잠시 단둘이 남게 된 정희와 영호. 정희야, 너무 보고 싶어. 영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볼지 몰라요. 정희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알아.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 영호가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손을 놓고 거리를 뗐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끝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내가 너무 조급했어. 영호도 반성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중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공식 자리에서는 예의 바른 사돈, 비밀 만남에서는 격정적인 연인.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사장 사랑의 절정.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거의 끝났고 이제 식만 올리면 됐어요. 하지만 정희와 영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변 호텔에서 만났어요. 평소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영호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야. 정희는 웃으며 샴페인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이런 것도 기억하네요. 당연하지. 너와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보며 샴페인을 마셨어요. 식사 후 영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영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뭐예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신의 뜻이야. 이대로 사돈으로만 남는 건 말이 안 돼. 영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 애들이 결혼하는데 어떡해. 그래서 더 운명적이잖아. 정희야, 우리 남은 인생 함께하자. 40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준영이가, 수진이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정희야,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진짜 평생 후회해. 60대에 다시 찾은 이 사랑, 포기할 수 있어?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녀도 영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으로만 남아서 영호를 멀리서 보는 것,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정희야, 내 마음은 확고해.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호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영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진이는? 두 아이의 결혼은? 생각할수록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영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뭐? 만약에 말이야, 가정인데. 엄마가 너의 결혼을 깨는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준영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 이유가 있겠죠. 준영의 순수한 대답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영아. 엄마, 저 이제 출근해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준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순수한 대답이 오히려 죄책감을 가중시켰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영호를 만났습니다. 오빠, 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간접적으로. 뭐라고 해? 엄마가 반대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 하네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우리 사실을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영호가 정희를 끌어안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아니에요. 나도 오빠와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도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희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을 지킬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사돈이라는 관계, 자식들의 결혼, 사회적 시선. 모든 게 장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호와 정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정희야, 내가 밤새 고민했어.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 길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정희는 영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나 무서워요. 우리 관계가 들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정희야, 이 사랑을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워. 너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두 사람은 껴안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영호와 함께하고 싶지만 준영이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정희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답없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행복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결혼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금기된 사랑을 지켜낼까요? 오장 사랑인가 파멸인가?
결혼식 전날. 정희는 혼자 집에 앉아 내일 입을 한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호였습니다. 정희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오빠. 내일 결혼식인데. 알아. 그래서 더 만나야 해.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알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첫 만남을 가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정희야.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이면 우리 애들이 부부가 돼. 그럼 우리는 정말로 사돈이 되는 거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끝나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끝나야죠.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영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난 못해. 너를 사돈으로만 보면서 사는 거 절대 못해. 차라리 뭐요? 차라리 내일 우리 둘이 어딘가로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정희는 손을 빼내려 했어요. 오빠, 또 그 얘기예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돼?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영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어떡해요? 우리 아들과 내일 결혼하는 딸은?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도 수진이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내 딸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희야, 너 없는 인생도 못 살겠어.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도 울먹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준영이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평생 사회적 낙인이 찍힐 거예요. 어머니가 장인어른이랑 도망갔다는 소문이 평생 따라다닐 거라고요. 알아. 나도 다 알아. 영호가 정희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정희야, 우리 40년 전에도 이렇게 헤어졌잖아. 그때 그 아픔 기억나? 정희의 몸이 떨렸습니다. 기억나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아픔을 다시 겪을 수 있어? 난 못해. 4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 이번에도 너를 보내면 남은 인생 내내 후회할 거야. 영호가 정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영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절박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려면 준영이와 수진이를 버려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영호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난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봤어. 근데 답은 하나야. 결혼식 끝나고 우리 둘이 떠나는 것밖에 없어. 그건 도주야. 알아. 비겁하고 비상식적인 거 알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여기 남아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사람들 눈이 있고 애들이 있고 모든 게 우리를 막고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준영이는 어른이야. 이제 33살이야. 수진이도 30살이고. 다 컸어. 우리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결혼식 날 사라지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충격받겠지. 나도 알아.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정희야, 우리 행복도 중요해. 아니, 이게 우리 마지막 기회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강 물소리만 들렸어요. 오빠, 나 정말 무서워요. 정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너 없이 사는 거야.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애들한테 연락은 어떻게 해요? 안 해.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연락하는 순간 우리 위치가 들통나고 애들이 찾아올 거야. 완전히 사라져야 해.
정희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준영이 목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해. 가혹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영호도 괴로워했어요. 오빠, 나 아직 결정 못하겠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사실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아.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영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내일 결혼식 때 결정하자. 영호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정말 떠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헤어질 건지. 그럼 언제 결정해요? 식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때 우리 눈빛으로 확인하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면 떠나는 거고 고개를 저으면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영호의 제안은 비현실적이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결정해요. 정희야,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말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영호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만날 때까지. 그때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떠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그 순간까지 두 사람은 고민할 것입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울었어요. 영호도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의 최종 결말이 내일 밝혀질 것입니다. 6장 흔적 없는 도주. 결혼식 당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신부 대기실 옆 작은 방에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 들어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정말 예쁘다.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 아이가 오늘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정희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영호는 신부 대기실 앞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빠, 떨려요. 수진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행복할 거야. 영호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전 11시.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정희와 영호는 혼주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친구들, 준영의 회사 동료들, 수진의 친구들.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주석의 두 사람만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30분.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 김준영 씨와 신부 최수진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어요.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곧 결정해야 했어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신랑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영이 혼자 입장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3년을 키운 아들, 오늘 결혼하는 아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눈물을 닦으면 화장이 지워질 테니까요.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딸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의무였으니까요. 영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떨려요. 수진이 작게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영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음악이 시작됐고
영호는 수진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팔을 잡고 걷는 것도 마지막일 거예요. 버질로드 끝에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영호는 수진의 손을 준영에게 건네줬어요. 잘 부탁합니다. 영호가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호는 혼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 옆에 다시 앉은 영호.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주례가 말하는 동안 정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영호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혼주석 뒤편 출구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신랑 신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혼주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례사가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홀을 빠져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정희와 영호. 정희야, 정말 갈 거야? 영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미 결정했잖아요. 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차로 향했습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영호의 차였어요. 시동을 걸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같은 시각 결혼식장.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맹세가 시작됐어요. 신랑 김준영 씨, 신부 최수진 양을 평생. 그때 한 하객이 고개를 돌려 혼주석을 봤습니다. 혼주 어르신들이 안 계신데? 작은 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하나 둘씩 혼주석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자리. 두 명의 혼주가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식이 계속 진행됐지만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혼주 어르신들 어디 가신 거야? 화장실 가신 건가? 둘 다 동시에?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준영과 수진은 맹세를 하는 중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객들이 자꾸 뒤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영이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어요. 어머니? 준영이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혼주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이 중단됐습니다. 준영이 혼주석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하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혼주 어르신들 못 보셨어요? 아까까지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준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안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진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어디에 계세요? 준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객들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날 혼주가 사라지다니. 말이 돼. 수진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디 가신 거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울고 있었어요. 준영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됐어요. 하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봤고 준영과 수진은 계속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날 이게 무슨 일이야? 신랑 신부는 어쩌고? 아니, 양가 혼주가 동시에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것도 동시에. 이게 말이 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영호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휴대폰도 꺼졌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준영과 수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기에 수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준영과 수진의 결혼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어요. 부모들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사랑까지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런 사이였을까?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사돈끼리. 준영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진 거니까요. 정희와 영호는 그 후로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남겨진 준영과 수진. 두 사람의 삶은 그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회적 낙인, 무너진 사랑. 모든 게 파국이었어요. 그리고 정희와 영호. 그들은 어딘가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을 이룬 채로.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파괴한 대가. 과연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